존경하는 38만 영등포 주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혜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도 당산 이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7월 1일이면 제9대 영등포 구의회 그리고 민선 8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먼저 그 1년 동안 더 좋은 영등포를 위해 힘써주신 정선희 의장님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그 의회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영등포에 애정을 갖고 헌신하시는 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 1년간 의회와 구청이 잘한 점도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의회와 구청 간 관계가 협력이 아닌 분열의 모습으로 계속 비춰지면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 반성해야 할 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적은 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분열은 결국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분열의 씨앗이 잉태하면 초기에 없애야 합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정쟁의 관행을 넘어 생산적인 절취, 낡아 빠진 구습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영등포구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미래 비전에 따라서는 저마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옳고 굳게 믿는 의견들에 대해서 가리는 방법은 쉽지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임을 얻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대조의 핵심입니다. 이념의 다양성은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 이를 외면하지 않고 견해체를 좁히기 위해 정책을 사전에 논의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거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부터 앞장서서 힘쓰겠습니다. 공직자의 어떠한 말에도 책임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안건을 하나를 다룰 때마다 신중히 생각해야 하고 주민들의 편의 징조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을 헤아리려 깊게 노력해야 합니다. 아쉬움이 남는 1년이지만 앞으로의 3년은 영등포 주민들을 위해서 건설적인 토론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의회와 구청의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상호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언쟁은 뒤로하고 구의회와 구청의 소통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영등포 시대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분명 어느 기초자치단체보다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구의회 직원 구청 공무원들이 있기에 우리는 전국 최고의 기초자치단체 영등포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영등포를 위한 구전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구전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앞에 대형 이젤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요. 이걸 보고는 어떠한 생각을 혹시 가지십니까? 저런 일이 왜 생겼는지 정말 주민들의 안전은 어땠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이젤에 있는 사진을 보고 좋은 생각을 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저도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역 주민들 또한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이 탄식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 우리가 서로 고쳐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호 존중과 상호 예의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앞서 동료 의원의 질의 답변 중에서 기자회견을 왜 막았냐라는 질문에 구청장님께서는 함부로 하니까 막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어요. 함부로라는 그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발언은 제가 다시 조금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제 방 앞에 회의실에 와서 불법으로 하시거나 그 다음에 물론 새벽에 이 텐트 치고 한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이었다고 제가
기자회견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인식은 하셨지만 그래도 나중에, 함부로라는 예, 그런 그 부분은 안 썼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예, 청장님께서 물레동 공공공지에 정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원은 서울시 특별거부금으로 돼 있고요. 지난 3월 제2세종문화가 여의도 이전 발표가 있고 2달 만에 가리마철과 동시에 물레동 정원 조성 사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물레동 정원 조성을 언제부터 생각하셨고 어떻게 준비를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3월 초에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자기들 시설인 세종문화회관은 더 이상 그게 아니고 자기들 땅으로 우리 영등포 구유지가 아니라 시유지가 짓겠다 이렇게 이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땅에 대한 활용은 3월 초부터 고민을 하게 되겠죠. 네. 예. 정원 조성이란 것들. 정원 조성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텃밭 부분이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거기에 여러 자재 창고나 또 우리 그 환경 공무관님들의 휴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뜯기로 그걸 철거하고 거기를 단정하게 하기로 네, 이미 작년에 알겠습니다. 작년 말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준 그런 거라서 그 땅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가 네. 해서 제가 순천에 다녀오고 그 앞에 또 여러 생각.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련해서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환경공무관 휴게실 이전과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선되고 나서 곧바로 찾은 것이 환경공무관 휴게실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열악한 것을 보고 네. 거기에 대한 좀 확대 이전을 좀 해달라고 해서 맞습니다. 요청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예. 겁니다. 그리고 물레정원을 계획하고 그랬었는데 담당 서울시의원과 사업 논의를 하신 기간이 좀 짧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기간에 추진한 졸속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이전을 기자회견할 때 발표할 때 보면 물레동 그 부지에 대해서 영등포구 이런 사업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질의 답변할 때 말씀하신 제가 걸로 이걸 알고 말씀드린 있습니다. 이유가 네. 그 정원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있고 나서 예산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전에 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투자 심사를 자체적으로 하셨고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그런 투자 심사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 심사위원 명단과 예. 또 투자 심사 자료 그리고 결과 보고서 관련해서 본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부분 다 민간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죠? 네. 그 자료 요청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 여러 의원님도 하시고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도자료 원문 가지고는 정말 저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뭐 재차 요구했더니 그래도 제출을 하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어쨌든 앞으로 그런 일들은 가급적 반복이 안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구의회가 지금 추경 예산안 심사 중인데 그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유해 주실 것을 모든 공무원 직원분께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의회에서 건강한 견제를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세심히 살펴봐야 되고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또 구청 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뭐 질문 요지서를 말씀하신 것도 물론 마땅합니다. 근데 답변부터 자료 제출부터 제대로 돼야지 그런 게 상호 작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 좀 우리가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레동 공공공지 가림막 정비 용역, 정비 경획, 철거 시행 공문 또 계획 및 사용 예산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뭐 1,9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사실 그 자료 요구를 했는데 첨예한 민원 사항과 관련돼 있고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야하는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거든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일부 언론에 보면 마치 뭐 용역 깡패 뭐 이런 용어 비슷하게 조금 당사자 그 업체가 됐던 거기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 명예라든지 개인 정보라든지 사진도 일부 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법적으로 뭐 봤을 물론 겁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예. 그렇다면은 뭐 그게- 법인 명을 지우더라도 저희는 예산을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이 법인이 누군지를 보고 싶은 게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만큼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제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모든 분들은 다 똑같은 분들이죠. 그래서 서로 입장 바꾸어서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도 다 일부 언론에 정말 그 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압니다. 표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직원들이 좀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추경 시정 연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시정 연설을 듣고 저는 사실 귀를 의심했습니다. 구청장의 제가 평소 느낀 구청장님의 뭐 소신과 신념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였거든요. 또 여야를 따라 다수의 선배 동료 의원께서도 불쾌함을 느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평가를 내리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의회라는 민의의 전당이 있음에도 이 다수당 특히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님들께서 제 방 앞에 있는 3층 회의실과 구청 구민들이 사용하는 그 잠시만요. 정원 이거는 거기, 제가 좀 끊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하면서 시정연설의 마찬가지죠. 공식적인 안건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거예요? 시정연설의 공식적인 안건명. 예산안 제출에 저응한 아마 그렇죠. 시정연설 그렇게 되어 예산안 있습니다. 제출에 그게 대한 시정연설이죠. 계기죠. 예. 구청장은 늘상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또한 뭐 구청장이 풍부한 경험을 갖춘 행정가가 아니라 정치인이라고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연설이 뭐 물론 그 전에 과정이 있었지만 잘못된 프레임을 씌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열을 조장하고 편을 가르고 또 이념과 대립을 부추기는 그런 시정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다수당 또 다수당이 아닌 의원들께 예산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고 하면은 그 정도는 이해와 협조는커녕 보이콧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시정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득표율이 약 52%라고는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세심히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52%만이 구청장님의 주민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등포의 주민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도 우리 주민이니까 그래서 더 세심하게 해야지 민서 8기 집행부가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불통구청장 이런 그 언론에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옵니다. 언론에 마치 대화를 전혀 그러니까 안 한 것처럼 그런 프레임을 하는 거는 저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듣기 싫으시겠죠. 그럴 아니 사실이 아닙니다.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고 예산 편성의 기본 취지와 배경 그리고 주요 분야별 또는 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하면서 의회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인데 그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고요. 그런 내용 다 들어 있습니다. 또 시정연설 총 36분 동안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6, 7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실망스러움을 느낀 거고요.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 우리 정선희 구의회 의장님도 이제 본인이 알겠습니다. 다 주제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해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구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당위성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추경과 관련된 내용은 뒤로 하고 그동안 했던 일반적인 주장만 되풀이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러한 것들은 시정연설이 아니더라도 뭐 언론 인터뷰나 그런 걸 통해서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추경안 예산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진정 민생 정책과 예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도 들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 구의회 정선희 의장님의 계획사에 대한 답이라고 구장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4분 지났는데요. 제가 그래도 답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을 안 드린 부분인데 계속 답변하시면 고전 질문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시정연설을 보니까 순천만 국제정원 관람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시정연설을 통해서 순천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타고보자는 달랐다라고 하면서 계속 무소속을 강조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천 국제정원 박람회가 성공했는지. 보니까 지방행정의 성공 모델은 순천시장이 무소속이라서가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의회와 구청 간 끊임없이 소통을 했고 상호 존중 그리고 의견 조율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냈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과 관계없이 오직 주민만을 위해서 일을 했고요. 또 구청장님도 국민의힘이 아니라 영등포 국민당이라고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십니까, 구청장님? 그거는 이제 선거 나오려면 그
공천 받는데 그 소속 정당이 있어야죠. 예.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당연히 정당 소속이죠. 영등포 국민당이라면 이준당 쪽이 되는데 제가 탈당할 생각 7월 없으신가요? 1일 이후로 영등포 구청을 맡으면서 공무원들하고 또 같이 일을 할 때 엄정한 정립 지키면서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면서 행정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예 탈당을 하고 주민들한테 영등포 국민당이라고 하면 더 신임을 많이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 돼 있는 거하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정연설에서 순천시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포퓰리즘 대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 등 미래에 투자하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순천시장은 공약을 지켰고 반면에 최욱원 구청장님은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출발이 좀 다르거든요. 더 말씀드릴게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제2세종문화회관 추진 경과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이죠. 2019년 7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추진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전남도, 상림청, 기재부 등 여러 협의 절차를 거치고 대국민 설문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와 반해 같은 해 2019년 10월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 기본계획을 완료하면서 물레동으로 확정됐고 12월 31일 시장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서울시 행안부 여러 협의 절차도 거쳤고요. 순천시장 임기 전부터 진행되어 온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계속 이어왔는데 최욱원 구청장은 임기 전부터 이어온 제2세종문화회관 물레동 건립을 파기했습니다. 또 여의도 이전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도 없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2020년 2월 의회에서 개최 건이 의결이 됐고요. 또 7월에는 의회에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등포 구에서도 의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물레동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한 2020년 6월 의회에서 연구시설물이 제2세종문화회관 축제할 수 있게 승인을 의결했고요. 2022년 2월에는 서울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로 법적인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순천시는 절차를 순탄하게 이어갔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2021년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순천 국회의원이 발의한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발의를 했고 통과가 되면서 사업의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런 대형 사업은 중앙 정치의 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 사례하고 우리 영등포 제2세종문화관 이 부분은 다르죠. 지금 기본적으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영등포 구민의 땅이 아니라 자기들 시유지에 짓겠다라는 그런 법적인 문제라는 그 말씀을 뭐 제가 다르다고는 드리겠습니다. 하셨는데 네. 다시 한번 좀 돌로 보셔가지고 다시 한번 비교 분석한 거 한번 판단해 주세요. 그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투입된 국비 도비 지원금이 469억 원입니다. 그러면 중앙 정치에 힘이 필요하겠죠? 네, 당연하죠. 네. 그런데 최욱원 구청은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는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치는 마치 지방 정치의 걸림돌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구청장께서 중앙 정치인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유가 중앙정치의 혼란이라든지 그런 정쟁으로부터 지역의 생활 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우리나라 또는 다른 선진국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이어지면 영등포 발전을 저해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비교를 해보면 그런 발언을 계속하면은 우리 영등포구의 위상만 떨어지는 격이 된다. 또 구청장 스스로 깎아내리는 발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도림 보도 유격 붕괴 사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도림 보도 유격 붕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책임은 없으십니까? 어쨌든 뒤돌아보면 이제 처음에 설계, 그 다음에 이제 시공, 그 이후에 이제 유지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 6년 만에 만든 지 6년 구청장님, 만에 된 게 내려앉았다는 게 구청장님 예. 책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어쨌든 그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저도 일말의 책임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예, 다행입니다. 시장 연설을 들어보면
전혀 책임이 없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래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 몇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 계속 다행입니다. 드렸습니다. 다음은 가리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가리마 설치 뭐 선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리마 설치를 누가 했을까요? 영등포 구청에서 구청에서 한 거 했겠죠.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그 가리마 설치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구청 해석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하면 해석이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다만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텃밭이 있는 것을 보기가 좀 보기 안 좋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민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사항을 한번 좀 봐주시면은 그런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어쨌든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이죠. 그 앞에 그러니까 장미 담장이 있을 때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그 앞에 바자회도 하고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그게 제가 초반에 그래도 말씀드렸는데 구치전의 프레임이 잘못된 프레임을 갖고 계시는 거죠. 계속 정당 간에 그런 걸로 계속 갖고 계셔서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재개발 그러니까 재건축 우리가 단순하게 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헤아리면은 문제가 쉽게 풀어지는데 거기에 뭐 정당을 놓고 뭐 인연적 대립을 놓고 그러면은 해석이 이상해지고 예. 그 말에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말하면 그게 책임이 없어지고 그 피해가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답변 계속 하시면 예, 더 주민들의 안 안전을 되니까. 위해서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요, 일반적이지 처음에 않다. 가리마 설치됐을 때 그러니까요. 시장 발표하자마자 넉 달 만에 아무 설계도나 그런 것도 없이 하는 것 자체가 일방적이거나 그렇게 상식적이거나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 대화가 안 주민의 됩니다. 안전 즉 여의도 복사하기 이전 전에 추진 하기는 3월에 했는데 2개월 만에 하셨잖아요. 네. 똑같은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하기가 싫어요. 네, 저도 여의도 이전 요청을 하고 여의도 이전이 계획이 방치됐는데 2개월 만에 그게 가리마 공사 철거했어요. 가림막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의도의 그렇게 공사 가림막 안 말씀하시지 쓰죠. 말라는 거죠. 그리고 법적 권한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구청장께서 주장한 반영구정 무상 사용 법적 권한이 없어서 JS종 문화가 향후 운영권과 소유권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본연 행안부로부터 법률적 검토를 좀 받아봤습니다.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법 제16조 제2항 5호, 동법 제221조 1항, 24조 1항 1호, 31조 1항, 34조 1항 1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하고 공유재산 심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법적 권한이 있네요. 또한 동법 제21조 2항, 31조 2항에는 기초단체장이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한 기간이 만료돼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법적 권한이네요.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런데 반영구적 무상 사용 불가라는 표현은 물레동 공공부지를 무상으로 타기간 및 지자체에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사실상 그 시설의 성격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상 뭐 그러니까 반영구적 무상 사용 불가라는 용어를 거의 같습니다. 만드셔가지고 더 실제로 주민들의 혼란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 주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계속 주고받았으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2020년 6월에 알겠습니다. 영등포 구의회에서도 나왔고 알겠습니다. 2021년 서울시의회에서도 꼭 같은 얘기가 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권한이라는 말이 뭐 모든 게 법적 권한이 있겠습니까? 예. 행정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제가 거잖아요. 임기가- 그래서 예. 뭐 5년의 무상인대 기간이 끝나면 다음에 또 기간 동안 사용료 면제해 주면 되고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또 이를 위해서 MOU를 통해 명문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MOU를 통해 명문화하는 거죠.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법적 권한이 없다라는 것만 말씀하셔서 이렇게 여의도 이전 요청을 뭐 요청했다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서울시도 생각하고요. 자기 시설은 자기 땅에 짓는 원칙을 확립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영등포 구의회도 작년 하반기에 보면 양평동에 공공복합시설 할 때 서울시 땅 550평 다 토지 교환이라는 유상으로
다 취득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겠습니다. 동의해 준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서울시 그걸 우리가 무상으로 썼습니까? 자, 꼭 마찬가지예요. 예, 이만 듣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말씀을 드리고 계속 싶어서 이렇게 있다 그런 질의를 얘기고 드렸습니다. 5년마다 논란이 반복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걸 해소하는 게 맞다. 부장님. 그런 취지입니다. 부장님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 지향적 구정을 이끌겠다고 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존중합니다. 또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독단적인 행정, 밀실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은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점을 좀 가슴 깊이 길을 더 열겠습니다. 길을 더 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 정치인을 마치 지방 정치의 걸림돌일 것처럼 표현을 좀 하셨는데요. 또 뭐 그래서 국가적 이슈에만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중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물론 국가적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지역 기반으로 선출되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더 펼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일이든 시청에서 하는 일이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을 위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따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뭐 옳은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왜 중앙 정치인은 지방 정치에 걸림돌을 그런 거죠. 거기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를 하게 이렇게 늘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런 게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동네 공원에 어린이 놀이터 하나 개장했는데 그걸 현수막에다가 어린이 놀이터 개장 국회의원 이름으로 현수막 다는 게 그게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거 얘기하시면 그런 거 할 시간에 중앙에 가서 국가적인 일 하면 좋겠다. 네, 그렇게 그런 취지입니다, 얘기하시면 제가. 우리 영등포 발전이 저해가 된다니까요.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진짜 국가의 예산을 끌어와야 될 대표적인 예산을 끌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하면은 당연히 가서 저도 협조를 협조 구해야죠. 구하죠. 물론이죠. 그러면 서로 상호 존중에 상호 예의가 있어야 국회가 되는데 우리 여의도에 있지 않습니까? 상호 예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경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안 세액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약 1조의 예산 중 우리 구 자체 수익은 3천억도 되지 않고 또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으로 거의 5천억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뭐 중앙 정치인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협력 관계이지 종속 관계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영상 몇 %인가요, 밝기가? 뭐야? 어제 30%로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좀 토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지방 정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앙 정치가 지방 정치에 대해 관심을 아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뭐 그동안 중앙과 지방의 수적 관계였다면 그 협력적 관계로 재정립해야 하고 그런 것이 지방 정치 발전의 맞습니다. 핵심이 될 예. 것입니다. 뭐 동업자, 동반자, 협력자 관계라는 그런 인식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시즌 연설에서 추경과 관련된 얘기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추경과 관련한 구정 질문을 하는 것도 비교적 좀 줄어든 것 같아요. 한 단계만 더 올려볼까요, 대신? 올해 지방세 수입이 얼마나 감소한지 혹시 아십니까? 자료가 있었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십시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시간 관계상 237억 원, 네. 약 10% 네,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그 공시지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낮추어져서 그럴 겁니다. 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지방세 수입이 줄으면 뭐 부동산 거래 위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영향받죠. 네. 근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2023년도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근데 10% 세액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지방세 10%가 줄어들었던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전 연설에 단 한 번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등포는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25개 구청 중에 부동산 포함해서 이런 하락률이 가장 좀 덜한 앞에서 몇 번째 되는
그 정도로 양호한 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이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 정말 아껴서 써야 된다. 그리고 서울시든 중앙정부든 그쪽에 다른 데 있는 예산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지방 재정이 그래도 비교적 뭐 탄탄하다 뭐 이렇게 한 말씀하시는 7위 정도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재정 답변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수입이 그래도 반년 만에 10%가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파악해보고 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야겠다. 그렇게 잘 말씀하셔야 살펴보겠습니다. 되는데 그렇게 네. 했어요.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잉여금은 1,572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아마 자료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 보니까 세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잉여금은 오히려 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우리 그 기획재정국장 실무부서로부터 조금 그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들으시기 분석해 주세요. 바랍니다. 뭐 혹시 뭐 세액 규모 추산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또는 뭐 지난해 연초부터 지방세에서 추산 및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게 그런 되거든요. 부분들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구청에서 진행하던 사업들을 일부 백지화하면서 뭐 집행 잔액이 남고 거기서 잉여금이 늘었다는 점도 백지화가 고려하지 않을 수 아니고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내지는 효율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뭐 시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오픈해놨는데, 어렵습니다. 예, 여러 하루에 이용 구민이 5명도 안 되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유지 관리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은 그 이해 설득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아낀 돈입니다. 이해 설득이 없었죠. 제가 뭐 거기서 뭐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나 어느 뭐 기관이냐 뭐 그런 거는 저도 말씀드리기는 뭐 그런 어렵습니다. 부분은 다 자료 근데 나중에 드릴 수 그분들의 있습니다. 불만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하루에 5명 이용 평균하는 그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맞는지는 저는 중단되고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없어진다는 데서 내 살림살이라면 그렇게 할지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장 바뀌면 예, 모든 게 바뀐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심각성을 느끼시더라고요. 2월금 및 집행 잔액, 공제한 잉여금 대부분은 세입 예상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이러한 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다음 연도 세입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행령을 좀 봤는데요.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5, 9 금액과 지방채 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 해당에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영등포 구의 부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거의 4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2022 결산 자료를 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100억은 또 늘었더라고요.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아마 시점입니다. 장기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도별로 그러니까 계속 잉여금이 하는 그런 거일 발생했으면 겁니다. 예. 단순하게 말씀, 잉여금이 발생했으면 부채를 먼저 갚아야지 재정 건전성이 더 탄탄하다. 그 이런 말씀 이전에 드리고 또 싶습니다. 써야 될 때도 많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청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기금 필요합니다. 다른 구청은 2천억, 3천억 막 이렇게 재정 지금 그 기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진짜 할 확보해놨는데 말이 많은데 우리는 제가 작년에 와서 50억, 그다음 금년에 지금 추경에 500억 겨우 이제 그 정도 했습니다. 아니 연도별로 빨리 50억 해서 확보하겠다라고 본예산 때는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추경 때는 갑자기 덜러 500억을 내미셨어요. 이번에 이제 그리고 세수 초과, 세입 초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수가 올해가 많이 들어갔죠. 2023년인데 뭐 네. 2024년까지 500억이 필요한 겁니까? 지금 뭐 빨리빨리 해야죠. 실제 아니, 그 그러니까 모든 건 경기에 추진 경과와 기금액의 확보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렇게 세입이 일정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거기는- 마치 아까 보셨듯이 공시지가가 낮추어지고 하듯이 그 여러 가지 경기 변동 이런 것 대비해서 어차피 알겠습니다. 지어야 될 신청사라면 기금은 당연히 미리 확보를 많이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청사 건립 기금에 따른 예치금을 좀 넣겠죠. 이번에 500억 그 이자가 얼마 됩니까? 이자는 저 아마 나중에 실무부서에 부채가 물어보시기 455개, 바랍니다. 500억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금리는 그 얼마입니까? 부채라는 거는 주로 이런 겁니다. 장기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연차별로 세대별로 이렇게 부담을 그러니까 그걸 한번 분담시키는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금리가 의미일 더 높냐, 겁니다. 이자가 더 높냐 그걸 네. 따져보고 그렇게 재정 건전성을 하는 게. 탈립해야지. 갑자기 500억 달랑 기금으로 넣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미래 세대가 써야 될 시설을 당대가 다 한꺼번에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맞지 더 않다라는 건 효율적인 나와 예산 있습니다. 집행을 해달라는 당연히 그 말씀입니다.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에서 보훈 관련해서는 전원도비 줄었더라고요. 보훈부 습격이 됐습니다. 여야 이견 없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고요. 보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 어떻게 감속했는지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보훈과 관련된 예산은 좀 잘 챙겨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훈에 있어서는 그 오해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게 당초에 강복회 사무실 제가 돼 시간이 있던 게 별로 우리 없어요.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그 신경 보전금 써주세요. 얘기지 보험에 대한 무슨 뭐 지원이 줄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다. 아,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예산이. 아니 보훈 그러니까 관련 예산이 사무실이 전년도에 임차했다가 비해 줄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설로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보훈 예산 좀 늘려주세요. 예. 그래서 뭐 제가 혜택이 늘려드릴게요. 준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우선적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서는 추경 과정 절차에 대해서 적법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예산도 있고요. 특히 뭐 어르신, 여성,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추경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물론 주민 안전과 관련된 예산 거기에 대해서 또 특히 풍수 예방과 관련된 예산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이고요. 그러나 아까 뭐 기금 얘기도 했고 뭐 잉여금 얘기도 했고 세수입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것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신청사 기금 500억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건데 갑자기가 아니죠. 늦었죠. 사실은. 늦었으면 본예산 때 얘기를 2천억씩, 하셨어야죠. 3천억씩 아니 그러니까 6개월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미 50억씩 계속 1년에 50억씩 5년에 250억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번엔- 말씀하셨는데 6개월 만에 달라진 거잖아요. 네, 세입 추계가 그러니까 세수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걸 딴 데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방세 수입은 필요한 줄었다니까요. 그쪽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방세 수입 줄었어요. 알겠습니다. 추경 심사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상임위 개수조정이 끝났고요. 또 이제 뭐 내일 또 다음 주까지는 예결위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동료 선배 의원님께서 추경에 대한 예산을 보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이와 협조를 구해야지 언론 보도나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예산을 확보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가 승인 안 해주면 집행 못하죠. 그렇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네. 의회에다가 이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그게 제가 저는 아마 인사 아쉽습니다. 말씀할 때도 몇 번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열심히 집행하겠다. 아쉽습니다. 예. 저희는 뭐 이런 예산을 뭐 하는 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고 뭐 사전에 설명조차 없었고요. 자 앞으로 이제 의회가 열리는 달은 당연히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고요. 안 열리는 달도 서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주 그거를 좀, 지난 자료들이 풍수에 좀 관련 하겠습니다. 추경 때부터 얘기를 드렸어요. 네. 사업 설명 좀 해달라. 이 졸속으로 다 모든 거 통과되면 지방자치가 발전되겠습니까? 네. 의회 안 열리는 달이라도 서면 같은 걸 모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추경안 드리겠습니다. 제출이나 예산안 제출 같은 것들도 기한을 한번 보고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죠. 네. 그리고 조례가 아직 의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근거를 들면서 추경안을 예산을 올라온 것도 되게 같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죠. 그 순서가 맞지 않죠. 추경안을 먼저 봤는데 조례 근거에 따라 추경안을 예산을 국회에 계셔서 만들었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네, 예산 조례는 부수법안들 통과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같이 생각합시다. 심의하시면 되죠. 어제 상임위에서 네.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네. 근데 그 조례는 통과가 안 됐죠. 상임위에서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통과를 안 된 건을 두고 예산을 모든 뭐- 건 이제 주민 이익을 보고요. 같이 이렇게 네. 같은 회기이지 않습니까? 같은 위원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미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예산을 올린 것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은 일단 그 의회에서 승인해준 범위 내에서 아니 해야지. 그것도, 승인을 하기 전에 예산을 네. 집행해놓고 추경을 올렸다니까. 그건 제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추경안 심사에 대해 문제가 있어요. 뭐 그동안에 관례였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
이런 관행을 깨고 싶은 저 나름대로의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우리 구청 공무원과 함께해서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아니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쁜 관리 한번 철저히 깨 부숴 봅시다. 구청장님. 들어와도 좋습니다. 예. 제9대 영등포 구의회 민선 8기 영등포 구장이 함께 남은 3년 동안 주민을 위해서 대수적 협력을 이뤄 나갑시다. 불철주야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추경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영등포구청 공무원을 비롯한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오직 주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